반갑습니다. 고순호입니다. 네팔 인도기행 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도의 대표적인 힌두교 성지 중에 하나인 알라하바드를 돌아보고 불교 성지인 카우샨비를 찾았습니다. 이 지도는 구글에서 전제한 것인데 지도로 보면 여기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이고 여기가 인도의 타지마할로 널리 알려진 아그라이며 여기가 사카모니 부처님의 초전법륜지인 노갸온이 있는 바라나시이고 알라하바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카우샨비는 알라하바드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50여 킬로 떨어져 이곳 야무나 강변에 있습니다. 이 강이 야무나 강인데 카우샨비의 유적들은 이 야무나 강 강변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야무나 강은 알라하바드 쪽으로 흘러 알라하바드에서 강가강과 합류합니다. 알라하바드 쪽에서 차를 타고 가면 먼저 이곳 석주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꽤 오래전 제가 처음 카우샨비를 찾았을 때 석주가 서 있는 곳의 모습입니다. 석주는 여기 있는데 이 일대는 상당히 넓습니다. 이곳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던 주거지였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처음 카우샨비에 갔을 때의 모습부터 보며 카우샨비에 전해지는 여러 이야기들을 찾아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35세에 성도하시고 80세에 인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서 교화하신 것은 45년이 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전하는 불전에는 왕사성의 중림정사와 사위성의 기원정사가 세워진 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다지 자세히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승가라철 소식경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안거에 대해 전해지는 바가 있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적을 취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거란 보모로 바르샤라고 하는데 바르샤는 원래 비오는 계절인 우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인도 대륙에서는 우기에는 비가 엄청나게 내려 출가 수행자들도 우기인 석 달간은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고 정사나 동굴 같은 곳에서 수행정진하였으니 안거란 바로 이것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성도후 제6년과 성도후 제9년에 이곳 카우샨비에서 안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곳 카우샨비는 나중에 찾아볼 바이잘리와 더불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안거는 물론 교화에도 상당히 중요했던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석주가 있는 곳입니다. 석주는 주위보다는 조금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옛 우물도 보입니다. 석주는 그 윗부분이 모두 없어진 채 이렇게 홀로 서 있습니다. 우물은 그 먼 날의 사연을 품은 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가장 최근에 다시 찾아가 본 카우산비에 석주가 서 있는 곳의 모습입니다. 석주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벽돌로 된 큰 구조물은 중간중간 숫자가 쓰여 있어 발굴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석주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본 모습입니다. 석주가 서 있는 이 일대는 주거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곳은 거의 평지인데 상당히 넓습니다. 이 카우산비는 고대 인도 대륙의 16개의 큰 나라, 즉 16대국 중의 하나로 바트사국의 수도였습니다. 바트사는 말려로는 밤사라고 하며 음역하여서는 발차 또는 발사라고 하여 바트사국은 발차국 또는 발사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우산비는 발려로는 코산비라고 하며 음역하여선 교상미라고 합니다. 7세기의 기록인 대장서역기에는 바트사국은 나라의 주위가 6,000여리이고 도성의 주위는 30여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서만 보아도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바트사국은 상당히 큰 나라였으며 문물도 그만큼 발달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주가 서 있는 곳입니다. 석주 주위도 이렇게 발굴을 하여 이런 모습으로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다른 곳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바트사국은 불교의 역사상 처음으로 불상이 조성된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불상 조성에 대해서 대당서역계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올라가 설법을 하실 때 당시 바트사국의 국왕인 우다야나 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사모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중 신통제일인 마하마우드갈야야나 목련존자에게 부탁하여 공인들을 데리고 도리천에 올라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묘상을 친견하고 오도록 하여 전단향의 나무로 불상을 조성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내려오시자 불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맞이하였다. 이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미래의 교화를 부탁하셨다. 이곳에서 불상이 조성된 경위는 앞에 기원정사편에서 알아본 기원정사에 봉안되었다던 불상의 조성과 그 경위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곳에서의 불상 조성이 불교의 역사상 최초의 불상의 조성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안거를 보아도 기원정사에서보다는 이곳에서의 안거가 시기적으로 앞섭니다. 우다야나는 음역하여 우타였나 또는 우전이라고 하고, 번역하여선 출애라고 하니 우다나야 왕은 우전왕 또는 출애왕이라고도 합니다. 불상이 조성되고 난 후의 일에 대해 대당서역계는 또한 이런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성안의 궁중에 큰 정사가 있어 높이가 60척이다. 그 안에 전단으로 조성한 불상이 보관되어 있는데 우다야나 왕이 조성한 것이며, 불상의 위에는 석계가 덮여져 있다. 불상은 가끔 신령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신비스러운 큰 광명을 내는 때도 있다. 여러 왕들이 스스로의 힘을 믿고 이 불상을 옮겨가려고 하였으나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도 옮길 수가 없었다. 이에 왕들은 이 불상의 모형을 조성하여 봉안하고 각기 진상을 얻었다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신앙의 세계에서 개합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상에는 기적 같다느니 불가사의하다느니 하여 평범한 이해가 닿지 않는 일들도 많습니다. 석주 있는 곳을 당겨서 본 모습입니다. 석주는 주위보다 조금 낮은 곳에 서 있습니다. 옛 기록에는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이곳 카우샨비에서도 불상이 조성되었고, 앞에서도 찾아보았지만 코살라국의 슈라바스티, 즉 사위성에서도 불상이 조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상들은 그 흔적조차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그 불상 조성의 인연을 가슴에 담고 그 불상들을 품어볼 뿐입니다. 석주는 철책을 둘러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물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척추 가까이에는 밭들이 개간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옛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밭으로 개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거지역에는 이 석주 말고 또 하나의 석주가 있어 석주가 2개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 아쇼카 왕에 의해 세워진 석주들인데, 현재 알라하바드에 있는 석주는 이곳에서 옮겨간 석주일 것이라고 합니다. 우물이 있는 곳으로 본 모습입니다. 우물은 여기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대는 주거지역이었기에 석주 가까이에서도 그 주거의 흔적이 발견되었는지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잘 정돈을 해 놓았습니다. 이곳에서도 넓게 개간된 밭들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주거의 흔적이 넓게 발굴되어 정돈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일대가 옛 주거지역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주거의 흔적이 제대로 남아있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흔적이나마 찾아 발굴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정돈을 해놓았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곳은 불교적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나 갈 때마다 이곳은 한적한 채 고요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곳 석주가 서 있는 옛 주거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이곳 고시타라마의 유적부터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시타라마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카우삼비의 장자인 고시타 장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카우삼비에 초청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어드린 정사를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카우삼비에서 안가하실 땐 이 정사에서 하셨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이 영상에 구독자로서 함께 해주시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카우삼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